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류 시완의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라는 책입니다. 저자 류 시완은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적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귀국해서 현재는 대만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쓴 것처럼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요.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방면의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책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라는 책을 쓴 동기는 심리학에 증명된 이론들 중에서 우리 일생활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중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류시안이 이 책을 쓴 계기는 어렸을 적에 한 경험과 되게 맞닿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서 이민자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언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왕따도 당하고 굉장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서도 외로웠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컴퓨터 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코딩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던 이 컴퓨터 코딩이 나중에 커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아주 좋은 연습, 나에게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함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코딩이 짜다가 보면은 이제 다 짜고 나서 실행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생각만큼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이 컴퓨터에게 내봤자 이 컴퓨터가 나의 화라는 그 감정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저를 위로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실행 가운데 오류가 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내가 짠 그 코드로 들어가서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봤자 어차피 얘가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손해라는 거. 따라서 냉정함을 갖게 되고 결국 그리고 내가 이것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다시 실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침착성과 스스로 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을 사는 건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처음에는 분명 온갖 오류 코드가 제동을 걸겠지.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될 일은 결국 없어.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공부로도 이어지고 그런 성향들이 이런 심리학 공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방법, 기술 제시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 류시안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정적 감정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가 배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감정이에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부정적인 감정은 좋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동하게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것들에 마저 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드나요? 막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무서움이 들 수도 있고 슬픔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불리한 것들에 미리 대항하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관이 어떤 과제를 나에게 지시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보내온 그 문자 메시지가 나를 긴장시키고 나를 두려운 감정,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상관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는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과업을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데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현재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류시안 저자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여러 감정들,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은 뇌 자체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 거기에서 이 뇌세포들과 주고받는 그 신호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 혹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옥시토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런 편두통, 불안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섬유 근육통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야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 곧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걸까? 이걸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는 거는 뭐냐? 그 원료를 더 파고 들어가면은 곧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서 그것이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는 거죠. 달걀 치즈가 만약에 입으로 들어왔어요. 음식으로 들어왔죠. 이게 트리토판이 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먼저 바뀌고 그것이 다시 이 세로토닌, 그쵸? 멜라토닌, 도파민, 그쵸? 이런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첫 번째 이르게 되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평소에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식습관, 그러니까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야채, 과일 이런 건강 음식 위주로 우리 식단을 꾸려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을 여러분 20에서 한 30분 정도 사람들마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땀이 나도록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BDNF가 분비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틈탈 확률이 떨어지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이렇게 좀 움츠러 있다면 이거를 바로 이렇게 고추 세우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긴장과 공황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든단 말이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를 하죠. 그 허리를 쭉 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체도 다리도 쭉 한번 늘려보고요. 그리고 하품도 얼굴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이것이 상승을 하는데요. 2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제력과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하품, 이 하품이 우리의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티솔의 수치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거는 곧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에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이용한 감정 조절법인데, 햇볕을 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햇볕 쬐기입니다. 이 햇빛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D를 합성하고요, 세로토닌의 함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복지가 훌륭한 국가들인데, 그래서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라고도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쵸? 겨울철만 되면은 그렇게 자살률이 높대요. 우울증 환자가 많고. 왜 그러냐면, 위도가 높은 지역은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세로토닌, 이 수치가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울증 환자, 자살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절성 정서장애라고 해서 Seasonal Affective Disorder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 그쵸?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겪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햇볕이 굉장히 우리의 건강, 부정적인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오전에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산책을 하신다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과감히 커튼을 걷고 산책을 나가시라는 거죠. 자, 5번째, 냉수욕입니다. 여러분, 냉수욕. 찬물로 몸을 닦는 거예요. 이 찬물이요, 여러분, 교감신경계를 자극시키고 엔돌핀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요, 여러분, 그 NBA의 전설적인 농구선수 중에 한 명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리고 축구에는 아직도 현역이죠. 호날두, 메시와 라이벌이죠. 이 두 선수는 할랭요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할랭요법이 뭐냐면 굉장히 고가의 기계인데요. 거기 고가의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급속도로 영하 100도로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를 확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촉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2, 3분 정도만 되면은 근육이 회복되면서 기분까지 상승한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류사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물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일반인들이 너무 낮은 온도로 할 필요는 없고 20도 이하로, 그 온도로는 이제 마무리로 한 2분 정도는 샤워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음악 듣기예요. 음악 듣기. 스티브 잡스가 음악 듣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죠.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이 음악은 우리 대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기분 전환, 혈압 낮추기, 기억력 증진, 코티솔,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하는 음악을 고르되 신나는 곡보다는 편안함을 느끼는 곡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불빛은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잡념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귀에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명상을 할 때 들숨 날숨
그 숨에 집중을 하듯이 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곡을 바로 재생하지 않고 그 중간 텀, 그죠? 그 고요함을 음미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6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뭐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본 건강 수칙으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류시안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6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여러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뇌가 아니라 뇌 자체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우리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으로 비롯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이 6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기지개도 하시고 다리도 쭉 펴보시고 자세를 바꾸는 거죠. 움츠러드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추 세우고 어깨를 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한 20에서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을 쬐시고 충분히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증가하죠.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나서는 집으로 들어오셔서 기분 좋게 샤워를 하세요. 물 온도는 20도보다는 낮게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음악을 켜시고 포만감을 느끼시면서 소파에 누워 온 정신을 이 귀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 음악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이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